서울의 한 주택가, 세입자들의 전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사건. 우리 전 재산이고 아들 전 재산이고 그래요 진짜로. 부모님 인생이 담긴 그 돈이에요, 그게. 사람들마다 사연은 달라도 이 평생을 모아온 전세금. 한두 푼도 아니고 9가구 한 전세금이 총 15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9가구의 전세금 15억 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결혼하는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을 얻어야 돼서 집을 계약하게 된 거죠. 동네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 아들 내외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전세를 계약하며 들어간 전세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을 살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한 1년 반 편하게 살았어요. 1년 반은 좋았고 이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연락을 해도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동시에 전세금 1억 7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 털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줬는데 털어버리게 생겼으니 열통 터지게 생겼지. 그녀는 집주인을 찾기 위해 중개한 부동산 업체를 찾아갔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철거하고 집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싹 뺐네. 열통 터지고. 당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체는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사라진 집주인과 폐업한 부동산 업체. 혹시 이웃 주민들은 집주인과 부동산 업체의 행방을 알지 않을까? 그거 혹시 언제 취업한 거예요? 피를 내놓을까? 어디를 됐을까? 아주 그냥 되겠어 지금. 김미숙 씨뿐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은 9세대, 금액은 총 15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성진 씨도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3년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하셨던 거예요? 1억 7천이요. 1억 신혼부부고 이제 첫 집이니까 저희는 그냥 이제 건물도 깨끗해 보이고 좋고 이러니까 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신혼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 집에 아이방을 마련해주겠다는 성진 씨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애기 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애기 또 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애기 방도 없으니까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여서 미안한 성진 씨.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당당했어요. 그냥 내가 돈이 없는데 뭐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냐.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그날 이후 모습을 감춰버린 집주인.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찾기 위해 집주인의 행방을 찾아 나선 제작진. 먼저 찾아간 곳은 집주인의 주소지. 그런데 그가 운영하던 건축회사는 오래전부터 인적이 끊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에게 집주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나간 지 2, 3년 넘었어요. 잠깐 사무실로 어떤 회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진 사람은 지금 한동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세 그 사기 당해갖고 그거 연관된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 약 7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를 받은 집주인. 검찰 송치 후 구속된 탓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집주인과 함께 묶여버린 전세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응? 단순히 집 얻어서 전세 들어간 건데 못 받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응? 주민등록도 못 뺀다고 그러고 답답한 거밖에 없죠. 뭐. 방법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니까 또.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전달받은 세입자들.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고소장을 보낸 사람은 대체 또 누굴까요? 바람에 토지 막잘 주고 가운데 철거, 제거 아무래도 사용하려면
기록까지 413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집주인의 구속 이후 빌라가 세워진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새로운 땅 주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 주인은 자신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빌라의 철거와 세입자들의 퇴거 혹은 땅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세금은 못 받을지언정 뭐 쫓겨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제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면서 이제 토지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경매를 통해 땅을 인수한 새로운 땅 주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다 합의해서 남편이 얼마라도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세대수도 많잖아요. 금액도 크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아마 합의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 사용료로 월 4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세입자들의 주장.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내 손을 쫓겨난다는 거는 진짜 억울해서 죽어버려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이중고에 놓인 세입자들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우선 이 새로운 땅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뭐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은 내보낼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주인에게 토지 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토지 주인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보상 없이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세입자들은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땅 주인이 요구하는 월 400만 원에 가까운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세입자들의 전세권 등기를 주목합니다. 전세권을 통해 해당 빌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임차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하셨고 전세권 등기가 이제 금융기관보다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뭐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임의 경매 절차를 하시면 전세 보증금을 뭐 전혀 돌려받지 못하시거나 그러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들. 돈을 받았으면 좋겠죠. 받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전은 아시다시피 전 재산이잖아요, 전세금이라는 게.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또 좋겠고요. 3년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이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